잿빛의 계곡. 서유진은 한때 밤 그림자 부대라 불리던 비밀 부대의 전사였다. 그러나 그 삶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고 저녁 후에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조용히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산속 작은 마을에서의 고요한 생활은 도현성이라는 폭력 조직 행동대장의 등장으로 산산이 깨졌다. 그는 오만하게도 유진을 깔보고 덤볐으나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계곡 한복판에서 벌어진 싸움은 현성의 패배로 끝났지만 그날 이후 유진의 이름은 어둠 속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소문은 곧 그의 형 도광섭의 귀에 들어갔다. 광명건설의 회장이자 도시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 그리고 10년 전 유진의 아버지 서진우 형사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 광섭은 냉혹한 미소로 동생의 패배를 들으며 이미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한 이름을 떠올렸다. 서진우의 딸 서유진이라 했지. 씨앗은 뽑아낼 때 뽑아야지. 유진은 점점 자신이 도광섭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그림자가 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들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사람, 과거 부대의 정보 분석관이자 지금은 흥신소 같은 일을 하는 한도윤을 찾게 된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한다. 유진아, 넌 몰라. 도광섭은 그냥 기업인이 아니야. 거긴 이미 괴물들의 세상이야. 그러나 유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선배,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그 순간 화면은 도광섭의 비밀 회의실로 전환된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에서 서유진의 얼굴이 불길에 타올랐다. 강민준의 씨앗을 끝장내라. 도광섭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리고 그림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잊혀진 동맹. 서유진은 낡은 흥신소 간판을 밀고 들어갔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엔 잡다한 사건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뒤에서 한도윤이 담배를 물고 있었다.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그의 눈빛은 반갑지 않았다. 유진아, 너한텐 이 길이 맞지 않아. 군인 시절은 끝났어.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것은 아버지 서진우 형사의 유품이었다. 수첩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몇 개의 기업명과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 단어 광명건설.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는 과거 정보분석관답게 곧바로 패턴을 읽어냈다. 이건 내부 고발자 기록이야. 내 아버지 진짜로 도광섭을 잡으려 했던 거네.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광섭이 직접 개입한 사례라는 확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시각 도광섭의 사무실. 도광섭은 휘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서유진을 찾는 건 시간 문제다. 하지만 먼저 겁을 줘라. 그녀가 숨을 곧조차 없게 만들어라. 도광섭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옆에 서 있는 동생 도현성은 여전히 계곡에서의 치욕을 잊지 못한 듯 이를 갈았다. 형, 이번엔 내가 끝내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실패는 없다. 서유진의 그림자가 이 도시에서 사라져야 해. 며칠 후 서유진과 한도윤은 도광섭의 비밀 창고 위치를 알아냈다. 한때 군사 장비와 불법 장부가 숨겨져 있던 장소, 광명건설이 어둠 속에서
힘을 키운 근거지였다. 깊은 밤, 그들은 무너져가는 창고를 침투했다. 습한 공기 속에 녹슨 철골이 삐걱거렸고 오래된 서류와 컴퓨터가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도유는 뜻밖의 파일을 발견한다. 군경 합동 비밀작전 보고서. 파일에는 10년 전 밤 그림자 부대가 수행했던 작전과 서진우 형사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은 손가락이 떨렸다. 아버지가 우리 부대랑 엮여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갑작스런 소음이 터졌다. 조명이 번쩍, 그리고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도현성이 이끄는 추격자들이었다. 서유진, 넌 오늘 여기서 끝이다. 창고 안에 총성이 울려 퍼지며 유진과 도유는 다시 전사의 본능으로 몸을 날렸다. 그림자 속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불길 속의 추격.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 쇠조각이 튀며 부서지는 기둥, 쏟아지는 먼지. 서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며 도윤을 끌어당겼다. 왼쪽으로. 출구는 하나뿐이야. 알아. 하지만 저놈들이 막고 있어. 도현성은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하들에게 외쳤다. 살려두지 마라. 서유진은 반드시 오늘 끝장낸다. 기관단총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어 적의 팔을 꺾고 총을 빼앗았다. 그 순간 밤 그림자 부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차갑게 계산된 전투였다. 도유는 서류 뭉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외쳤다. 유진아, 증거는 챙겼어. 이제 나가야 해. 그러나 출구는 이미 적들에게 봉쇄되어 있었다. 도현성이 웃음을 흘리며 걸어 나왔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척은 다 집어치워. 결국 넌 우리 손에 죽게 돼. 유진은 그 말을 듣자 피가 끓어올랐다. 그건 두고 봐야지. 그녀는 남은 화약통에 총구를 겨눴다.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창고 안을 삼켰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유진과 도유는 간신히 구멍 난 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도현성 역시 화상과 상처투성이가 된 채 살아남았다. 그는 이를 갈며 무너져가는 창고 속에서 외쳤다. 서유진, 반드시 널 갈기갈기 찢어주마. 밖으로 탈출한 유진과 도유는 황급히 폐허 같은 산길을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조직원들의 추격이 이어졌다. 어둠 속에서 도윤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기록, 거기엔 광명건설뿐만 아니라 군 내부까지 연결된 흔적이 있어. 단순한 기업이 아니야. 이건 국가와 얽혀 있어. 유진은 멈춰섰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다면 더 물러설 수 없겠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전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시의 사냥꾼들. 폭발로 무너져 내린 창고의 불길은 아직도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도현성은 몸에 화상을 입고도 똑바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에 젖어 있었다. 형님, 반드시 서유진을 내 손으로 끊어내겠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상층부로 전해졌다. 도광섭은 광명건설 본사 대리석으로 치장된 집무실에서 조용히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서유진, 넌 아버지의 피를 너무 많이 닮았구나. 하지만 이 도시에서 정의 따위는 오래 못 버틴다. 그의 손짓 하나에
정치인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불려와 회의실에 앉았다. 서유진, 그녀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인물이다. 도시 전체를 봉쇄해서라도 찾아내라. 그 순간 경찰청장조차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유진과 한도윤은 도시 외곽의 낡은 모텔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광명건설의 뇌물 리스트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불법 작전까지 파헤치고 있었어. 이게 드러나면 단순히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위에 있는 놈들까지 줄줄이 쓰러지겠지. 유진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거네. 그녀의 눈동자엔 복수심과 슬픔이 동시에 번졌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말했다. 유진아, 복수만 생각하다간 넌 무너질 거야. 넌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어야지. 괴물이 되어선 안 돼. 그러나 유진은 고개를 돌리며 낮게 속삭였다. 선배, 괴물이 돼서라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의 진실, 그게 내 전부예요. 그 순간 모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문 너머 경찰차와 SUV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도시는 이미 그녀를 사냥하기 위한 함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젠장, 벌써 포위했어. 우리가 가진 시간은 많지 않아. 유진은 천천히 권총을 꺼내들며 창밖을 응시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 한복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감을 역으로 노리는 맹수가 되려 하고 있었다.